진이는 경찰서 건물을 나서면서도 손에 쥔 휴대전화를 놓지 못했다. 태호가 몇 걸음 뒤에서 따라왔다. 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확실하대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서에서 내가 확인하고 오는 길이야. 아닌 것 같다고 했잖아. 진이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표정을 풀지 못했다. 도희가 진이의 패드를 가져갔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건물 출입 기록과 주변 영상에도 도희가 패드를 들고 나가는 모습은 없었다. 오히려 패드가 사라졌다고 추정되는 시간에는 다른 방문자가 작업실 근처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진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도 안 돼. 태호가 진이를 바라봤다. 왜? 그럴 리가. 도희 씨가 아니면 이상해요. 진이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도희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일이 머릿속에 쌓여 있었다. 거짓말, 학폭 누명, 공모전 방해, 지우를 둘러싼 질투, 작업실에서 자신을 때린 일까지. 도희를 의심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이번 일만큼은 달랐다. 진이가 고개를 숙였다. 나 또 걔부터 의심했어.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증거도 없는데. 지금 알았으면 됐어요. 안 됐어요. 진이가 태호를 바라봤다. 내가 제일 싫어했던 게 그거였거든. 뭐가요? 사람들이 나한테 확인도 안 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했던 거. 진이는 씁쓸하게 웃었다. 근데 나도 똑같이 했네. 태호는 천천히 말했다. 똑같지는 않아요. 왜요? 진이 씨는 지금 잘못했다고 인정하잖아요. 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걸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한참을 걷던 진이가 걸음을 멈췄다. 휴대전화를 들어 도희의 번호를 찾았다. 태호가 물었다. 전화하려고요? 네. 그러나 진이는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못하겠어요. 태호가 웃었다. 그럼 직접 가요. 진이가 그를 바라봤다. 같이 가줄래요? 당연하죠. 도희는 회사 복도에서 지후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진이가 나타나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지후도 진이와 태호를 발견했다. 무슨 일입니까? 진이는 지후 대신 도희를 바라봤다. 도희가 먼저 비웃었다. 왜? 경찰에서도 내가 범인이래? 진이의 표정이 흔들렸다. 도희는 더 날카롭게 말했다. 아니면 이제 잡으러 온 거야? 지후가 말했다. 도희야. 오빠는 가만히 있어. 도희는 진이 앞으로 다가왔다. 말해봐. 진이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아니래. 도희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다. 뭐? 패드. 진이는 도희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내가 가져간 거 아닌 것 같대. 도희의 입술이 굳었다. 진이는 잠시 망설였다. 미안해. 도희는 움직이지 않았다. 태호도 용서해줘. 태호도 고개를 숙였다. 나도 도희 씨 의심했습니다. 도희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곧 분노가 먼저 올라왔다. 미안해? 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도희는 웃었다. 그걸로 끝이야? 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희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나를 도둑 취급했잖아. 그래서 사과하는 거야. 사과하면 다 없어져? 도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 쳐다보던 눈. 진이의 표정이 굳었다. 오빠가 나 의심하던 것까지. 도희는 지우를 돌아봤다. 다신 나 의심하지 마. 그리고 다시 진이를 바라봤다. 사과해. 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도희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게 다야? 진이의 눈빛이 변했다. 도희가 말했다. 무릎 꿇으라고. 태호의 얼굴이 굳었다. 지우도 바로 나섰다. 도희야. 도희는 진이만 바라봤다. 왜? 내가 잘못한 건 사과할게. 진이의 목소리도 단단해졌다. 근데 무릎까지 꿇을 일은 아니야. 도희가 헛웃음을 지었다. 역시. 뭐가? 넌 절대 진짜로 미안한 게 아니야. 진이가 한숨을 쉬었다. 도희야. 왜? 너도 사과해.
도희의 얼굴이 굳었다. 뭐? 그럼. 진이는 자신의 뺨을 가리켰다. 나 때린 거. 도희가 입을 다물었다. 내 그림 망가뜨린 거. 진이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학폭 가해자라고 거짓말한 거. 도희의 얼굴이 굳어갔다. 진이는 계속 말했다. 다 사과해. 도희가 웃었다. 너 지금 나하고 거래해? 아니. 그럼. 서로 잘못한 건 서로 사과하자는 거야. 도희는 진이를 바라보다가 차갑게 말했다. 싫어. 진이의 눈빛이 굳었다. 도희는 한 걸음 다가왔다. 내가 상간녀 딸인 거 맞잖아. 진이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다. 태호가 곧바로 나섰다. 말 조심하세요. 도희는 멈추지 않았다. 내 엄마가 남의 남편하고 살았잖아. 지우가 목소리를 높였다. 도희. 도희는 진이를 향해 말했다. 사실을 말한 것도 사과해야 돼? 진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올라왔지만 참았다. 그래. 도희의 얼굴이 흔들렸다. 맞아. 진이는 자신을 가리켰다. 나 상간녀 딸이야. 지우가 진이를 바라봤다. 진이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차분해졌다. 내가 선택한 일도 아니고 한 걸음 앞으로 갔다. 부끄러워해야 할 일도 아니야. 도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건 우리 엄마가 책임져. 진이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걸 내 얼굴에 붙이고 평생 욕하려고 하지 마. 도희의 입술이 떨렸다. 너는. 그리고 진이가 말을 잘랐다. 오늘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사과했어. 진이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그런데 내 태어난 걸 사과하라고 하면 못해. 도희는 그대로 서 있었다. 진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돌아섰다. 태호가 따라갔다. 지우는 도희를 바라봤다. 너 왜 그랬어? 도희는 눈물을 닦았다. 오빠는 또 나만 나쁘지. 그런 말 하지 마. 맞잖아. 지우는 차분하게 말했다. 진희 씨가 오늘 너한테 잘못했다고 인정했어. 도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너도 내 잘못 인정하면 돼. 싫어. 왜? 도희는 고개를 돌렸다. 그러면 내가 진 것 같으니까. 지우는 한숨을 쉬었다. 사과가 지는 거 아니야. 도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편 영주는 사빈과 식당에 앉아 있었다. 사빈은 영주에게 반찬을 덜어줬다. 영주가 웃었다. 나 먹을 줄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챙겨요? 하고 싶어서요. 영주의 손이 잠시 멈췄다. 사빈은 아무렇지 않은 듯 식사를 계속했다. 영주는 그런 사빈을 바라보다가 웃었다. 그날 저녁 승현은 마이와 함께 어머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정말 사빈 선생님하고 잘 되는 거 아니야? 승현이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왜? 엄마는 남자 관심 없다고 했어. 마이가 웃었다. 언제적 얘기야? 아버지 죽고 얼마 됐다고. 그래서? 승현이 마이를 바라봤다. 그래서라니. 마이는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니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좋은 일이지. 승현의 표정이 굳었다. 나는 당신이 더 이상하다. 뭐가? 시어머니 연애를 그렇게 반가워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마이가 웃었다. 혼자 우는 것보다 낫잖아. 승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마이는 남편에게 다가갔다. 당신도 어머니 혼자 사는 거 걱정했잖아. 그건 그렇지만 좋은 사람 같던데. 승현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사빈 선생님을 싫어하는 건 아니야. 그럼. 이상해. 뭐가 이상해? 승현은 잠시 생각했다. 아버지가 없어졌다고 바로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는 것 같아서. 마이는 남편을 바라봤다. 아버지 자리는 아무도 못 가져가. 승현의 눈빛이 흔들렸다. 어머니 남편 자리가 생길 뿐이지. 승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같은 시간. 영주와 사빈은 식당에서 나와 천천히 걸었다. 사빈이 말했다. 아드님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죠? 영주가 피식 웃었다. 뭘 벌써 거기까지 가요? 저는 생각해봐야죠.
영주가 사빈을 바라봤다. 진짜예요? 뭐가요? 나 좋아하는 거. 사빈은 바로 대답했다. 네. 너무 빠른 대답에 영주가 고개를 돌렸다. 사빈이 웃었다. 왜 물어보고 부끄러워하십니까? 누가 부끄러워해요? 귀가 빨개졌는데요. 영주는 귀를 만졌다. 날씨가 더워서 그래요. 사빈이 웃었다. 영주는 몇 걸음 걷다가 말했다. 사빈 씨. 네. 내가 아직 겁나는 건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빈이 영주를 바라봤다. 조금씩 해볼게요. 사빈의 걸음이 멈췄다. 영주도 멈췄다. 뭐요? 사람 믿는 거. 사빈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영주가 바로 덧붙였다. 너무 좋아하지는 말고. 그건 어렵습니다. 영주도 웃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었다. 그러나 서촌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오전, 진이가 일하는 사무실에 낯선 중년 여자가 찾아왔다. 직원들과 차를 마시던 그 여자는 진이를 흘끗 바라봤다. 저 아가씨가 그 사람 딸이지? 옆에 있던 직원이 난처한 얼굴을 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자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전에 바다에 함께 간 여자가 그 여자지. 진이의 손이 멈췄다. 사무실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다. 여자는 계속 말했다. 남의 상간녀로 살다가 그 남편이 죽었다면. 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태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님. 왜? 그런 이야기 하실 거면 나가주세요. 여자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사실 말하는데 왜? 진이가 직접 다가갔다. 저 아세요? 여자는 진이를 위아래로 바라봤다. 내 엄마는 알지. 진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누구세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 세상이 좋아졌어. 진이의 얼굴이 굳어갔다. 남의 가정 깨고 낳은 딸도 번듯한 회사 다니고. 태우가 바로 앞으로 나섰다. 그만하시죠. 여자는 가방을 들었다. 내가 틀린 말 했나? 진이는 말없이 서 있었다. 여자가 나가고 사무실 안의 시선이 진이에게 모였다. 누구도 직접 묻지 않았지만 그게 더 괴로웠다. 진이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모니터를 켰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태우가 다가왔다. 신경 쓰지 마요. 진이가 씁쓸하게 웃었다. 어떡해요? 태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잠시 후 태우의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다. 태우의 얼굴이 굳었다. 진이가 물었다. 왜요? 태우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무슨 일인데요? 아버지가. 태우가 진이를 바라봤다. 진이 씨 문제로 말이 나오는 걸 싫어하세요. 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서요. 태우는 어렵게 말했다. 아버지가 진이 씨를 자를지도 몰라. 진이가 웃었다. 하지만 웃음은 너무 짧았다. 말이 돼요? 태우는 고개를 숙였다. 부모 일 때문에 자식이 직장에서 잘린다는 게. 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우는 씁쓸하게 말했다. 그게 우리 사회야. 진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 제가 나가면 조용해진대요? 나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사장님이 결정할 수 있어요? 태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뭐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진이는 자신의 가방을 챙겼다. 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진이 씨.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진이가 밖으로 나갔다. 같은 시각. 오름은 병원 진료를 받고 있었다. 승현과 마이는 검사 결과를 기다렸다. 오름은 아빠 손을 잡고 있었다. 아빠. 응. 나 이제 다 나았지? 승현은 웃었다. 그럼 학교 가도 돼? 승현은 대답하려다가 담당 의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멈췄다. 의사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승현의 웃음이 사라졌다. 선생님. 의사는 자리에 앉았다. 오늘 검사에서 수치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마이의 얼굴이 굳었다. 승현은 오름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어느 정도인데요? 이식 이후 반응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이가 물었다. 다시 나빠진 건가요? 의사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감염 가능성도 있고 이식편 기능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승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럼 다시 입원해야 합니까?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름은 어른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다. 아빠. 승연이 억지로 웃었다. 응. 나 또 아파? 승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마이가 아이를 안았다. 오름이 엄마 품에서 말했다. 나 병원 싫은데. 마이의 눈물이 흘렀다. 승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다. 휴대전화로 영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영주는 사빈과 함께 있다가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왜 그래? 승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오름이가. 영주의 손이 떨렸다. 오름이가 왜? 다시 입원해야 한대. 영주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사빈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승연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무너졌다. 엄마. 영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 이번에는 정말 무서워. 영주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병원 갈게. 사빈도 함께 움직였다. 영주가 그를 바라봤다. 사빈 씨는? 사빈이 단호하게 말했다. 같이 갑니다. 영주는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았다. 병원으로 가는 길. 영주의 휴대전화에 진이에게서 메시지가 들어왔다. 오름이 괜찮냐는 짧은 말이었다. 영주는 바로 전화를 걸었다. 진이는 길가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다. 아주머니. 영주가 말했다. 진이야. 목소리만으로도 진이는 이상한 걸 느꼈다. 오름이 왜요? 영주는 잠시 말을 못했다. 다시 입원한대. 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갈게요. 너 회사는? 지금 그게 중요해요? 영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이는 택시를 잡았다. 1시간 뒤 병실 앞에 세리까지 도착했다. 진이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이었다. 세리는 병실에 들어가려다 멈췄다. 안에서 오름이 울고 있었다. 집에 갈래. 승연이 아이를 안았다. 조금만 있자. 싫어. 마이가 얼굴을 돌려 눈물을 닦았다. 영주도 입을 막았다. 사비는 한 걸음 뒤에서 가족들을 바라봤다. 진이는 병실 앞으로 갔다. 오름이 진이를 발견했다. 이모. 진이가 아이 곁에 앉았다. 응. 나 또 병원에 있어야 한대. 진이는 웃었다. 그럼 이모가 자주 올게. 매일? 매일. 진짜? 응. 오름은 작은 손을 내밀었다. 진이가 손가락을 걸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세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담당 의사가 다시 병실로 들어왔다. 손에는 추가 검사 결과가 들려 있었다. 승연이 일어났다. 무슨 일입니까? 의사는 가족들을 바라봤다. 한 가지 더 확인된 게 있습니다. 승연의 얼굴이 굳었다. 뭡니까? 오름 군 혈액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항체 반응이 확인됐습니다. 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마이가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의사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현재 이식 결과와 관련해서 잠시 말을 멈췄다. 공여자 적합성 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진이에게 향했다. 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승연이 물었다. 진이 씨 검사에 문제가 있었단 겁니까?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검사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요. 의사는 진이와 오름을 번갈아 바라봤다. 두 분의 혈연 관계를 포함해서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영주도 움직이지 못했다. 진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혈연 관계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세리의 손이 떨렸다. 진이가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세리는 눈을 피하지 못했다. 진이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왜 그런 표정이야?